L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orean Petroleum Association, 즉 한국말로 그걸 해석을 하면은 한인 주유소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손정호 씨를 모시고 주유소에 대한 재반상을 좌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손정호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호 씨, 우선 우리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인사 말씀 내지는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유소협회 초대 회장으로 있는 손정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orean Petroleum Association, 즉 한인 주유소 협회. 예. 그 협회라는 건 뭐 하는 협회입니까? 협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요. 지금 저희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대로 OKBA가 있듯이 저희도 주유소 하시는 한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공동 구매력을 형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은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KBA의 그 성격을 저희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주로 그 협회에서 하시는 활동은 어떤 거를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한 행사를 작년부터 공식화해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은 작년 10월 달쯤 돼서 한인 그 회관에서 주유소협회 트레이드 쇼를 저희가 주관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에소 관계자도 나왔었고, 티몰튼의 관계자들도 나왔고, 주유소에 들어가는 제반 그 업종의 그 대표자분들과 또 다른 장비에 관한 관계. 그래서 주유소를 처음서부터 그 셋업에서부터 마무리까지에 관계되는 업종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황리에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 그 행사를 주관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SO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 사이트 오퍼레이팅이라는 그 라이센스를 TSSA 말하면은 그 안전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TSSA Technical Safety Standard Authority 주정부 기관인데요. 그 정부 기관에서 라이센스 시험을 주유소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래서 그 라이센스 시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번이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그 주관을 해서 참 마무리도 잘 됐고, 그래서 그런 두 번째 행사가 있었고, 또 다른 행사로는 그 주유소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좀 거부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래서 장비를 하는 내셔널 에너지 이퀴프먼트와 저희가 지금 딜을 공동 구매를 하는 걸로, 딜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예를 들면, 길바코에서 나오는 앙코라는 그 펌프 기종이 있는데요. 그 기종이 그전에는 15,000불 정도 했었습니다. 한 대당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9,000여 불 정도로 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캐노피라든지 주유소에 들어가는 각종 그 제반 장비들, 펌프, 캐노피, 그 다음에 그 언더그라운드 스토리지 탱크.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 그 가스 탱크라고 그래야 되죠.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가스 탱크요. 그래서 그 컨솔이라는 뜻은 그 안에 그 주유소 펌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캐시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반 장비 구매에 대한 공동 딜.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한인 주유소 그 멤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폴루션 인슈런스인데,
폴루션 인슈런스가 개인적으로 들면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1년에 한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 7,000불에서 10,000불까지 그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폴루션만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폴루션에 대한 그 인슈런스에 관한 문제도 ING 그 로얄 ING 그 인슈런스하고 저희가 거의 한 99% 정도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회원들의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업무를 하나씩 그 제가 주소를 해온 연수가 좀 된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7년. 예, 오래 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각각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타치업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그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 중에 라이선스라고 그러셨는데, 예. 이 가스스테이션을 운영하는데도 무슨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운영하는 데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 SO 라이센스라는 뜻은 사이트 오퍼레이터 라이센스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례를 들면 2007년부터 에탄올 강화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그전에는 5%였는데 2007년부터는 TSS에서 공문이 온 것이 10% 강화된 기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 강화된 기름이 그 파이버글라스 탱크 1986년 전에 그 인스톨 됐던 공사가 되었던 그 파이버글라스는 에탄올 10%를 그 이용을 하면서 안에 그 탱크 안에를 부식시키는 그 작용이 빠릅니다. 예. 5%에 비해서 에탄올 5% 기름에 비해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예. 에탄올이라는 거를 우리 예. 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쉽게 알고 있기로는 가솔린이라는 거는 그 크루드 오일에서 원유에서 정제를 해서 저희가 가솔린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 우주에 저희 지구에 갖고 있는 그 기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고갈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예측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로 만든 기름을 씁니다. 그걸 에탄올이라고. 예, 에탄올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요새는 기름값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제 네. 100불 뭐 곧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크루드 오일을 갖다 세이브하기 위한 그 하나의 정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탱크한테는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런 파이버글라스 말씀하시죠. 탱크에는 좋지 않죠. 하지만 지금 묻혀 있는 게 거의 파이버글라스 아닙니까? 그 파이버글라스도 1986년 전과 지금 만약에 올해 제가 지금 새로 주유소를 셋업한다 해서 탱크를 구입하면 1986년도 전에 파이버글라스와 지금의 파이버글라스와 재질이 틀립니다.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TSS의 그 검사 결과로 통계 결과로는 괜찮다고 나오고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올드된 그 파이버글라스는 에탄올 기름에 상당히 부식 마모력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부식되는 게 좀 빠릅니다. 부식되는 속도가. 예. 그래서 그 필터 같은 걸 갈아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기름이 필터를 걸러서 이 디스펜싱이 되는데 그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 오퍼레이팅 그 라이센스의 성격에 대해서 그 잠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에탄올 기름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필터도 자주 갈아야 되고 기계에 대해서 그 메인터넌스가 자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면 그 마이너 메인터넌스에 대한 내가 법적으로 정부에서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테크니션들을 우리가 콜을 해서 테크니션에게 서비스를 받으면 사실 모르면 한 번 와서 뭐 300불, 500불, 700불 트래블 차지를 따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왕왕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에탄올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도 사이드 에펙트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환경과 뭐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걸 개발해서 그거를 더 첨가를 시켜서
또 에너지를 좀 더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걸 세이브하는 쪽에서 이제 하는 걸 했지만은 그게 이퀄먼트 상에는 좋지가 않다 하는 이제 그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손정원 씨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폴루션 인슈런스. 예. 그러면 그 폴루션 인슈런스는 대체 뭘 커버를 하는 겁니까? 폴루션 인슈런스는 그 언더그라운드에 리킹의 사고가 났을 때요. 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탱크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탱크 안에 물이 들어갔다든지 예. 또는 파이핑 연결 부분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기름이 리킹이 됐다든지 그래서 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주유소 그 프로퍼티 안에 컨테미네이션을 영향을 줬을 때 그럴 때 그 폴루션 인슈런스가 유효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들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보면은 참 한인들도 주유소업계에 많이 그 종사를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또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컨테미네이션 문제, 폴루션 문제. 네, 맞습니다. 예. 탱크에서 리케이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감당치 못할 그런 변상을 해야 됐고 네. 그런 경우를 저 자신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보험 제도가 있긴 있는데 지금 네. 값이 너무 비싸니까 네. 또 그것도 웬만해서는 들기가 힘들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스스테이션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면 그 인슈런스가 폴루션 인슈런스가 어느 정도까지를 커버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경험한 거는 예. 제가 아시는 분을 한번 이제 봤는데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소일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컨테미네이트 된 것이 그러니까 와터라인 거의 다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내는데 한 35만 불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인슈런스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오프라인은 그 인슈런스 폴리시에 인사이트에는 커버가 됩니다. 오프사이트는 내 프로퍼티가 아닌 바운더리 라인을 넘어가면 규정상에는 커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심각하게 와터라인까지 이제 거의 침투. 근데 와터라인이 인사이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프사이트? 길을 건너서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문제가 심각해요. 예. 예.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몇 주유소를, 몇 사이트를 제가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길 옆에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에소 사이트가 있고 바로 길 옆에 그 하이웨이 19번이었습니다. 예. 근데 하이웨이 19번 밑에 오염이 돼 있는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드릴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하이웨이 19이 그 소유는 누가 돼 있냐면 MTO가 돼 있거든요. 예. Ministry of Transportation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MTO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저희 기름이 리킹이 돼서 그쪽으로 그 컨테미네이션을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소일 테스트를 할 때 페이즈 2 조사를 할 때 거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페이즈 2의 기본이 바운더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운더리 라인을 드릴링을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측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문가의 또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교민들이 주유소를 사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의 fear. 제일 겁나 하시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직접 주유소를 경영한 건 아니지만 손님 중에 하나가 좀 주유소가 어떻게 리케이지가 돼가지고 탱크에서 그게 지하수까지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하수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건 이 땅에 들어간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네.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됐고 네.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취유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스스테이션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폴루션 문제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업계에서도 굉장히 그쪽에 손을 대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모개주 주기를. 예, 예. 근데 이제는 좀 많이 틀려진 양상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보험 같은 제도도 생겼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 시청자들 중에서 내가 가스스테이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운 참, 질문입니까? 저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던 부분인데요. 네. 예. 그런데, 폴루션이,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파이핑이 수돗물이 메인 파이프에서 들어와서 내가 화장실에 배수름에서 물을 쓸 것이고, 그리고 안방에서도 또 물을 쓸 것이고, 거실에서도 물을 쓸 것이고, 이렇게 키친에서도 물을 쓸 것이고 쓰는데 저희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조사님 같은 경우에 예. 화장실에서 물을 내가 하는데 리킹에 그 경험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예. 예.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일은 앞일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슈런스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그 정부의 그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너무 겁내하는 것도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솔루션이 있게 되고 레머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스케이프가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염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어 클리닝도 있고 박테리아를 넣는 방법도 있고 케미칼을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마지막의 경우에 원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땅을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하는 경우 35만 불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마이너하다는 겁니다. 마이너하고 저도 지금 지금 딜을 하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주인의 경우는 캐네디안인데요. 페이스 2 조사를 받아보니 오염이 돼 있다는 걸 받았는데 그 기준치 MOE 환경부의 기준치는 보지 않고 테이블의 넘버는 보지 않고 오염됐다라는 것만 봐서 그냥 겁을 먹는다는 거죠. 예. 지금 근데 저희가 그 전문가들하고 그 상의를 해본 결과 괜찮다는 거예요.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나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팔아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얘기만 듣고 너무 참 막연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개, 10,000개 중에서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맞습니다. 겁을 낸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에 그게 부각이 되고 소문이 떠돌고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예.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가 일어나는 그 횟수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케이스가 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어떤 대비책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알고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예. 기회가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염이 된다라는 것만 가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정 후에 오염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오염이 됐느냐, 얼만큼 깊이 오염이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클린업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소유했던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 두 사이트 정도는 마이너였는데 저는 샀습니다. 그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고. 예.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요즘은 또 말씀이십니다.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돼가지고 뉴 테크놀로지가 이제 나오니까 리킹이 하기 바로 전에 그냥 그거를 센서로 해가지고 이 경고음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릭 디텍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릭 디텍터는 그 TSS에서도 1986년 이후에 심어진 스틸 탱크를 계속 쓸 경우에는 릭 디텍터를 법적으로 장착하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릭 디텍터가 있으면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 예. 파이프 같은데 예. 한 4인치 정도 되는 파이핑이 들어가서 센서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센서가 어떤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 울게 돼 있어요. 그 비디오 루트라는 그 장치인데 그 가게 안에 그 장치를 해놓고 어떤 액체 활동이 있으면 액체가 어떤 활동이 있으면 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셧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딜을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지금 탱크가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스틸입니다. 그럼 스틸 소리만 듣자마자 이거는 못 삽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그 이퀴먼트만 장착이 되면은 뭐 전혀 뭐 지장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파이버글라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는 또 에탄올 같은 것이 10% 들어가면 오히려 또 그게 파이버글라스도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경우에도 발생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을 좀 잘 보면은 그 어퍼추니티가 굉장히 있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이 보기에. 네, 환경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주제를 바꿔서 이거 뭐 환경 문제 얘기하다 보면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게 그렇죠.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한인들이 주유소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나 많이 있죠? 저희 공식 비공식 통계를 한 100여 분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으시네요.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 많고 앞으로 점프인 하시는 분도 많고. 예. 그 주유소 하면은 제가 항상 그 투자 설명회나 또 일반 세미나를 할 때 항상 그 유망한 직업이라고 제가 그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주유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전문가시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유소 사업. 저희가 알고 있듯이 컨비니언스가 점점 교민의 메인 그 비즈니스였는데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주유소의 반은 그래도 컨비니언스 아닙니까? 그래서 50%는 그렇다고 뭐 가정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는다면 주유소가 다행스럽게 지금 프로핏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루드 값이 92불 배럴당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소에 전화를 해서 그 리테일러 그 딜러의 코스트를 확인해 본 결과 92.3, 93.3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오늘 날짜로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GTA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그 값을 보니까 97.7, 97.9 정도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프로핏이 5센트가 5전 per 리터가 되는데요. 그 전에는 2.5전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에 관한 그 어떤 프로핏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담합한 건 아니지만 꼭 담합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금 기름값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유소 비즈니스는 그 전망이 약간 리킹에 관한 그런 어떤 우리가 레머디가 있다든지 리킹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다면 아주 좋은 전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센트, 리터당 5센트 이상의 이제 프로핏이 날 적에는 이제 전망을 이제 좋게 보셨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1센트가 될 수도 있고 2센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가스스테이션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도 있고
또 카와시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이 또 뭐 팀 호튼이나 무슨 컨트리 스타일 도넛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장소를 이제 다시 부각을 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스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어느 비즈니스니 다 이렇게 몇 개가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손님들한테 더 컨비니언스한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스스테이션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아직 뭐 세계에서 뭐 대체 석유를 대체하는 걸 뭐 여기서 발명했다, 발견했다 그 소문만 무성하지 아직까지는 이 가솔린을 대체할 에너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래도 사람이 싫거나 좋거나 와야 되는 데는 가스스테이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비니언스가 될 수가 있고 커피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제가 그 항상 생각하던 것과 우리 손종호 씨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일치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한인 교민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주유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주유소를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셋업을 하든지 그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하라는 거 또 주의할 점 그런 거에 대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셋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뭐 조링의 문제가 첫 번째 대두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페이스 2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페이스 2라 하면은 그 소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소일 테스트를 해서 기존에 먼저 클린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셋업을 그 자리를 선정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트래픽의 리서치가 있어야 됩니다. 트래픽이 하루에 3만 대가 왔다 통행량이 있다. 기준치가 3만 대가 기준치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프로젝트 하는 그 에스티메이트 넘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는 5 밀리언 리터를 파는 가게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5 밀리언에 해당되는 그 트래픽 리서치가 분명히 돼야 될 그렇죠. 것이고. 예. 그렇죠. 근데 5 밀리언을 타겟으로 하면서 하루에 한 1000대밖에 지나가지 않는 그런 길에다가 그런 로케이션에 내가 주유소를 짓겠다 하면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로케이션에 관한 첫 번째 그런 리서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중에 잠깐만 좀 그러면 그 교통의 트래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컨설팅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팀홀튼이나 예. 컨트리 스타일이나 네. 자가 그 회사에서 먼저 그 인하기 전에 무브인 하기 전에 트래픽 설치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예. 트래픽 카운트를 하는 그렇죠. 그런 있습니다. 예. 엔티티가 있겠죠. 예. 저희들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은 바닥에 그렇죠, 깔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렇죠. 빰핑이 되죠. 예. 뭐 그런 걸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손정호 씨 이제 뭐 환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언제 다시 한번 모시고 그러게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민들이 주유소를 이렇게 경영하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비공식적이나마 한 100분 정도를 지금 개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수입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가족당, 뭐 대체적으로 가스스테이션 하시는 분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하시고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입 인컴 면에서 따지면은 내가 얼마나 페이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 인컴이 저희는 넷 인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로스 인컴에 마이너스 익스펜스를 빼면 그로스 익스펜스를 빼면 넷 인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넷 인컴에 만약에 넷 인컴이 한 10만 불 정도 나온다. 연예인 얘기가 예, 연입니다. 이열입니다. 그래서 연 넷 인컴이 10만 불 정도 나오면 보통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지만 GTA의 경우는 뭐 5에서 6까지도 계산을 해주고요. 곱하기. 예, 곱하기요. 그런데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떨어진 원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4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4에서 6까지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 100만 불 정도를 주고 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시간 반 거리 있다 그러면 연 인컴이 한 20만 불 정도? 20만 곱하기 5를 하면은 밀리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넷 인컴 곱하기 5 정도로 계산하시면 내가 얼마짜리를 사니까 내 인컴은 얼마겠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역산이 나올 수 있죠. 20만 불이 넷 인컴이다. 예. 그러면은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밀리언에서 제가 볼 때는 4에서 계산한다면 80에서 100만 6까지 계산한다면 1.2까지 갈 수 있죠. 그게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을 합친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프로퍼티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포함한 가격이. 예. 뭐 해볼 만한 비즈니스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우리 코리안 페트롤리엄 어소시에이션에서 네. 뭐 앞으로 하실 계획, 뭐 행사 같은 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에 트레이드 쇼를 하고 올해 트레이드 쇼를 좀 더 규모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가 저희가 아직 한국 주유소협회가 한인 주유소협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 아직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바이 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그래서 올해는 또 트레이드 쇼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 사이트 오퍼레이팅 라이센스 그 TSS에서 발급하는 그 라이센스를 교육을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좀 공식적인 거는 에소 온더런 팀들과 또 저희가 미팅을 하고 그래서 팀 홀튼이 들어와 주면 좀 더 저희가 강하게 주유소를 이게 공격적으로 마켓을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협회 멤버들이 좀 하나가 돼서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소문에는 뭐 코리안 브랜드를 만드신다는 소문도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작년에 제가 5사이트를 사들여서 그래서 그린 에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에스 온더런처럼 그런 일을 추진을 하다가 예. 작년에 제가 좀 슬럼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일 테스트를 하는 것마다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기브업을 하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는 1년 제가 조금 슬럼프로 이제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퍼티를 제가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먼저 선을 보이고 그리고 저희 협회 멤버들도 붙이겠다고 하시는 멤버들도 있고 협조를 해주시는 멤버들도 있고 그래서 먼저 한두 개가 먼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얼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주유소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프로그램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주유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해야 되고 어렵고 환경적이고 정부 규제라든지 어려운 게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바로 부딪혀서 그렇다고 좋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토의했듯이 레머디를 또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대책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뜻하시는 모든 바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주유소협회 회장님이신 손정호 씨를 모시고 주유소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많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이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손정호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